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과 도입, 4,000톤급 잠수함 개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했고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꾸준히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21에서 25 국방중기 계획에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은 2004년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 압력으로 인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전달해준 소식으로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외교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미국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시한 것은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외교 안보 사안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노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2달 전에 국방부가 4,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면서 그 신형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번에 밝힌 4,000톤급 신형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군은 이미 2018년도에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화함을 진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000톤급 잠수함은 핵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엔진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톤급보다 훨씬 잠함 능력이 뛰어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을 3척 이상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600톤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 방식이며 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군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4,000톤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일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금년 7월에 김현종 2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며 이미 우리 정부가 암암리에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계획해왔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과 SLBM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과 SLBM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지요. 잠수함 내의 소형 원자로의 핵연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10년에서 3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10에서 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영구적인 잠함이 가능한 전천후 잠수함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연료 충전을 위해서 자주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1년에 한 번, 아니 3년에 한 번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되는 영구적인 잠항 잠수함입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서 2에서 3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적군에 함지되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핵연료를 넣으면 10년 이상 동안 연료를 쓸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잠수하면 1년 동안 바닷속에서 잠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잠함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바닷물을 분해해서 식수와 산소를 공급하는 강수화 장치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항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시속 45km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해상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전조할 경우에 비용은 1대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할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에는 한미원자력협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미원자력협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국군의 전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무기 성격이 강한 데다 핵연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협정 개정 없어도 미국이 핵연료를 이전해준다고 동의해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답니다. 과연 미국이 우리의 4,000톤급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줄 것인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제공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반중국 전선을 크게 강화해 나가는 시점에 있고, 미국의 태평양 안보 군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한국의 군사 전력의 강화가 미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군사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35위, 35B를 총 80대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스텔스 전투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고, 경항공모함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항공모함이 아니라 경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지만, 그래도 항공모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국방력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결코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의 군사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에 프랑스가 자신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의 기술을 브라질에게 전수해준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협력관계를 잘 구축한다면 프랑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낸다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이나 일본,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획기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SLBM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인다면 우리의 핵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기지의 바닷속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SLBM 미사일을 탐지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해서 사전에 격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우호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서 동북아의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핵잠수함의 군.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과 북핵 대기 방법을 언급하면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한미 간원자력 협정에는 이것이 안되게 돼 있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362사업으로 비밀리에 착수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잠수함 2척을 확보했겠지만 아쉽게도 362사업은 1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핵잠수함을 운영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은 꼭 갖고 싶은 무기 체계이지만 기술과 국제 정치 역학 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끌고 갈 초정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미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보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핵잠수함을 포기하기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의 핵무장 속도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뿐 아니라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도 건조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해군이 3,000톤급을 보유할 때쯤이면 제법 안정적인 전략 핵잠수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잠수함에 탑재해도 손색 없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수상함에 집어넣었습니다. 4,000톤급 소류급 잠수함은 언제든 핵잠수함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반발보다는 주변국의 위협을 우려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원전 대국입니다. 원자력을 만지는 기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잠수함의 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수함에 이어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유경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최고 500km에 달해 사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사드 대신 선택한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다 고 밝히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